2년 반에 걸쳐 생분해 비닐부터 세제, 통닭, 거기에 개똥까지 넣으며 실험해본 데이터를 이 리뷰 하나에 담았다.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자. 내가 음식물 처리기 링크를 쓴 지 벌써 2년 6개월째다. 내가 여기에 음식물만 때려박은 게 아니라 생분해성 비닐부터 수세미, 세제까지 넣으며 진심 5만 가지 테스트 다 해본 사람이다. 회사 측에서도 놀랄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했기에 나름 음식물 처리기 척척 석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 내 이런 초장기 집착 사용기를 바탕으로 리얼 Q&A를 진행하고자 음식 처리기에 관한 궁금한 점을 미리 받아봤는데 무려 4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자, 궁금한 것들 많을 테니 잡소리 짧게 찌끄리고 빠르게 근데 생분해 거름망도 처리가 되는지, 이 질문이 정말 의외로 가장 많은 질문 공동 1위였다. 최근 끔찍한 헬게이트 개수대를 손으로 직접 만질 필요 없이 간단히 생분해되는 비닐을 씌워 버릴 때 쉽게 통째로 버리는 집들이 많아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왜냐면 나도 궁금해서 이런 생분해되는 비닐을 잘라서 링크에 넣는 실험을 이미 작년 2월에 했었거든. 두구두구 결과는 와, 비닐이 작은 조각만 몇 개 보이고 다 분해된 것처럼 보이기는 개뿔. 며칠 뒤에 음식물을 전혀 소화 못 시킨 채 떼죽음 당해서 보니까 비닐이 분해가 안 되고 교반봉에 싹 다 엉켜서 고장 엔딩 났다. 환장하네. 보통 생분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땅속에 묻어서 분해 미생물이 닿으면 먼 물속에 들어간 솜사탕 마냥 사르르 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환타지였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게 생분해라도 기본적으로 비닐의 역할은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형체를 지속해주는 고정력이 생각보다 강해서 분해되는데 우리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다. 한마디로 분해가 되기 전에 엉킨다. 그렇기 때문에 생분해 써진 거름망이나 비닐 등은 미생물 처리기에 넣지 말자. 작살난다. 그리고 미생물 처리기 쓰면 굳이 쓸 필요 없잖아. 참고로 친환경 수세미의 경우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진짜로 분해가 완전히 다 됐다. 오랜 시간 밥 안 줘도 괜찮은지, 이 질문 또한 가장 많은 질문 공동 1위였다.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결혼식이 좋았다 나빴다는 밥이 맛있었는지가 결정하고 인사말이 밥 먹었어 일 정도로 밥 잘 챙겨 먹는지가 가장 중요한 민족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걱정하는 시간보다 긴 시간 밥을 안 줘도 괜찮았다. 나 같은 경우 최대 열흘간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멀쩡했다. 이게 생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뭔가 사람이나 개, 고양이 같은 동물 같은 삼시세끼 메커니즘을 생각하게 돼서 벌어지는 걱정 같은데 얘네들 굶는다고 쉽게 죽지 않는다. 먹이를 오랫동안 안 줄 경우 일반적으로 건조해지면서 포자 상태로 동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분기와 음식물을 다시 보충해주면 다시 원활히 활동한다. 비슷한 걱정으로 음식물이 적게 나오는 1인 가구에 맞는지 궁금해하는데 미생물이 과식에는 약하지만 소식에는 강하다. 나 같은 경우 거의 코쿤급 소식자인데다 사무실에서 음식물 거의 안 먹는데 미생물 건강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음식물이 적게 나오면 따로 냉장고에 모아두거나 봉지에 오래 모아야 하는데 이것보다 미생물이 훨씬 위생적이고 편했다. 집에 음식물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집이 오히려 안 맞지 적게 나오는 집은 궁합이 잘 맞는다. 더불어 전원을 안 돌리면 미생물 죽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테스트 삼아 1개월간 코드 꼽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베란다에 놔둔 후 다시 가동시켜봤는데 미생물들 다시 잘 작동했다. 그래서 미생물이 차올랐을 때 퍼서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 보관해놨다 미생물에 이상이 생길 시 교체하면 개꿀이라고 생각할 텐데 내부에 분해되지 않는 음식물이 있는 상태로 전원을 끌 경우나 따로 보관 시 부패나 이물질이 생길 수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는다. 냄새 나는지 이걸 진짜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다. 내가 이전 리뷰에서도 냄새 거의 안 나고 열었을 때 한약 냄새 같은 거부감 덜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광고라서 못 믿는 우리 형님 누님들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자기 돈으로 링크를 산 지인들과 회사 측과 전혀 관련이 없는 10명의 사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쌍욕해도 되니 솔직히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이걸 링크를 이제 네 돈 주고 산 거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냄새가 나 안 나? 사실상 냄새는 거의 안 난다고 봐야지. 냄새는 안 나서 좋아. 일단 냄새가 안 나서 좋고. 근데 냄새 나 거의 못 느껴. 안 나는 것 같아. 그 정도 냄새야. 그냥 구수한 냄새지. 근데 뚜껑을 열었을 때는 조금 나잖아. 그거 발효 냄새. 그 정도지 뭐 다른 냄새는 모르겠는데. 10명 중 8명의 사람들이 냄새는 평소에 거의 안 나고 문을 열 때도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래도 2명의 사람들이 냄새가 조금 난다고 대답했는데 사람들 좀 많이 와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면 좀 나던데 양도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밀폐된 팬트리 쪽에 넣어놨거든요. 그때마다 냄새가 멸치 이런 냄새? 한 사람은 권장 용량보다 많은 양을 넣었을 때
일시적인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했고, 다른 한 사람은 무려 2년 반 동안 필터를 한 번도 안 갈은 상태였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다용도실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참고로 필터 교체 주기 관련 질문도 꽤 있었는데 브랜드 측에서는 보수적으로 6개월 정도를 권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론 1년 넘게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정리하자면 냄새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거의 나지 않는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심하게 난다면 특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제조사에 바로 문의해보자. 벌레가 생기는지, 음식물이라면 벌레가 쉽게 생긴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이 벌레 관련 질문들이 정말 많았다. 일단 이 질문의 경우 내가 2년 반 동안 3세대에 걸친 링크를 사용한 경험과 주변 10명 이상의 경험을 종합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벌레는 전혀 생기지 않았다. 설령 알이나 애벌레가 혹시라도 안에 있다면 이것은 미생물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뿐이다. 미생물은 오래되면 교체해야 하나? 나 또한 1년 넘게 교체를 한 번도 안 한 케이스고 주변에 2년 넘게 미생물을 교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개인적인 경험상 미생물이 오래된다고 무조건 교체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브랜드에서 이야기하길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면 미생물 자체의 분해력이 초창기보다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는 한다. 그래서인지 초창기보다 이 미생물 흙이 차오르는 속도가 1년이 지난 지금 살짝 더 빨라졌다는 느낌은 있다.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교체 관련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차가운 곳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미생물의 생장 가능 온도가 37도에서 70도인지라 겨울철 차가운 베란다에 두면 미생물 때 죽음 당하거나 활동성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실제 한겨울 차가운 베란다에 둬봤는데 활동 온도 유지를 위해 소비 전력이 살짝 올라간다거나 차가운 외부 온도로 인해 뚜껑에 이슬이 맺혀 미생물이 좀 축축해지는 건 있어도 내부는 항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성능 자체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다만 베란다가 영하 10도에서 며칠간 계속 노출되는 극한의 상황이라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다른 사용자들처럼 약간의 보온 조치를 취하면 사용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넣으면 안 되는 게 많은지 완벽한 가전은 없다. 당연히 이 제품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초장기로 쓰면서 느낀 최대의 약점은 은근히 가려 넣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다. 가장 많이 집어넣고 싶어하는 양파 껍질이나 팥뿌리는 미생물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건 둘째치고 일반 쓰레기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가장 귀찮은 게 여름철 먹는 과일들의 부산물들이다. 이거 먹고 난 후 껍질 등에 초파리가 끼기 쉬워서 바로바로 버리고 싶은데 이게 많은 양은 소화를 좀 힘들어한다. 왜냐면 미생물이 섬유질이 많은 건 소화를 잘 못 시키거든. 잘 안 되는 수준이 궁금할 텐데 일단 방울토마토 같은 류는 200-300g 수준이면 24시간 후 충분히 분해한다. 사과나 애플망고 껍질 같은 건 분해는 잘 하는데 이 껍데기가 얇게 좀 남아서 오래 있는 편이다. 이제부터가 문제아들이다. 여름철 가장 증오스러운 음스 1위 수박 껍데기는 섬유질도 섬유질이지만 수분이 너무 많아 과수분으로 미생물을 진흙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비추다. 물론 건강한 미생물 상태에선 400g 정도면 껍데기 얇은 섬유질 정도 남기고 소화시키면서 진흙처럼 변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수박 한 번 먹으면 이 양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한 번의 처리가 좀 어렵다. 사실 이 정도는 애교고 이 섬유질로 문제를 일으키는 2대 악마가 있는데 바로 바나나 껍질과 미역이다. 바나나 껍질은 섬유질인데다 실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어 이 교반봉에 잘 엉켜 고장을 일으킨다. 이것 때문에 소음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 진짜 최악의 끝판왕은 미역인데 존재 자체가 섬유질의 화신인데다 기다란 끈 구조로 인해 교반봉에 엉켜 작살내는 미생물 처리기 전문 킬러다. 근본적인 문제가 미역은 당연히 음쓰니까 음식물 처리기에 넣어도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건데 덕분에 내 주변만 해도 3명이나 이 미역으로 인해 링클 요단강 건너게 할 정도로 악독한 놈이다. 그래서 내가 찾은 기가 막힌 해결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가열 분쇄식과의 동맹 연계다. 분해를 못 시키는 고섬유질 바나나 껍데기나 미역 등을 1차로 가열 분쇄해버리면 이렇게 가루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 가루라도 잔여물은 여전히 음쓰라서 버리는 게 번거롭다. 근데 이걸 미생물 처리기에 버리면 미생물이 바로 소화시킨다. 아니 그냥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 고농축된 데다 딱 소화시키기 좋게 가루화되어 미생물한테 주면 이기 보약인기라. 이거 주면 미생물 신기할 정도로 겁나 팔팔해진다. 죽어가던 애도 살릴 정도의 명약이다. 이거 어쩌면 꽤나 위험한 조합이 탄생한 걸지도. 진짜 여유만 된다면 가열 분쇄식과 미생물 방식 두 개 다 사는 게 답이다. 다만 역시나 너무 많은 다시마는 건조시켜도 엉키니 조심하자. 진짜 악마 같은 놈이다. 기름기가 많은 지방이나 커피 찌꺼기도 궁금했는데 그래서 내가 커피 내리고 남은 퍽을 대량으로 세리박아봤다. 근데 이게 커피 자체에 기름기도 많은데다 커피 자체가 가루가 됐어도 씨앗은 씨앗인지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소화를 못 시키고 찐득해진다. 조금 넣는 건 탈취 효과가 있어서 괜찮을 텐데 나처럼 대량으로 처리하는 용도로는 비추다. 기름기로 찐득해졌을 땐 식빵을 넣으면 해결된다. 이 기름기를 식빵이 흡수하면서 분해되어 찐득함을 좀 빠르게 해결해준다. 식빵이 미생물 안 좋아졌을 때 웬만한 건 대부분 해결해주는 화타다. 음수가 배수구에 있는
된 특성상 잔류세제가 걱정이 된다는 질문도 있었는데 내가 식세기 친환경 세제 통으로 때려 박았는데도 괜찮았대. 뭐 이러니 잔류세제 정도로는 문제 없을 것 같다. 개똥도 분해가 되냐 해서 내가 똥까지 주워와서 실험해 봤는데 진짜 리뷰 때문에 똥까지 내 손으로 주워야 되는 건가 싶어 똥 들고 집 오는데 현타 오지게 왔대. 아무튼 똥을 넣은 후 24시간 뒤 확인해보니 깔끔하게 분해가 됐대. 근데 이거 많이 넣으면 냄새가 누적될 것 같아 비추대. 통닭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기구이 통닭 남은 거 통째로 넣어봤는데 24시간 후 이건 완전 프로발골로 아니냐? 일부 살이 딱딱해진 거 빼고 싹 다 소화시켰대. 다만 뼈는 일쓰고 소음이나 고장을 일으키니 넣지는 말자. 떡류 또한 소화가 안 되고 안에서 돌처럼 굳어진대. 자, 이런 분류에 귀찮은 음이 있는 건 사실이라 이 부분에 있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족도를 물어봤대. 그래서 이거 어때? 만족스러워? 산 가전제품 중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최고인 것 같아. 내 친구 한 명하고 뭐 장모님한테 사드릴 정도, 가족한테 사줄 정도면 뭐. 엄청 편하지. 난 네. 링크 좋아해. 나는 오빠 리뷰 중에 링크를 제일 좋아하잖아. 엄청 만족해요. 거의 역대급 가전이에요. 만족도로 따지자면은 10 중에 9도 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다 만족할 거고요. 5점인 것 같아요. 만족해요? 만족해지. 10명 중 무려 8명이 단순 호가 아니라 극호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줬대. 물론 2명 정도는 아까 말했던 골라 넣어야 하는 것 때문에 완전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가려줘야 되고 좀 까다로운 게 있어서 그럼 만족도는 1점부터 10점까지 한다면 몇 점? 난 7점? 뭐 괜찮지. 한 번에 막 처리할 때 막 바나나 같은 거 막 이렇게 나 분리하는 것도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링크를 제대로 활용한다고 할 수는 없지. 그래도 불호급은 아니었다. 난 솔직하게 말하면 가열 분쇄식이 더 편하긴 하거든. 근데 애정은 희한하게 이 미생물 처리기에 많이 가. 앞선 통화에서처럼 음스 처리기 쓰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미생물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유난히 높다. 귀찮음을 덮어버릴 수 있는 수준의 편의성에 더불어 아마도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애정도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링클에 대한 Q&A를 진행해봤는데 이번에 세대로 치면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신제품이 출시됐다. 형님 누님들 그래도 명색이 광고인데 간단하게 이전 세대들과의 차이점만 설명할게. 첫 번째로 관리가 쉬워졌다. 장시간 미생물 음식 처리기를 사용하면서 미생물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 경험상 99% 두 가지 중 하나였다. 넣지 말아야 할 걸 넣었거나 허용치보다 많이 넣거나. 넣지 말라는 거야 직관적이어서 골라내면 된다지만 하루 1kg 정도의 음수 처리 용량은 매번 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번 제품의 경우 자체적으로 저울을 탑재했다. 이렇게 음수를 넣으면 무게가 측정되고 문이 닫히면 처리 시간이 떠서 하루 처리 용량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놨다. 덕분에 미생물 목숨을 위태롭게 했던 최대 원인 중 하나인 폭식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이번에 이 고양이 삽 같은 게 추가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이물질을 이렇게 퍼서 털어주면 쉽게 제거가 가능해서 편리했다. 두 번째로 소비 전력이 꽤 줄었다. 이거 24시간 돌아가는 특성상 전기료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다. 이번 제품의 경우 내부 모터를 모두 BLDC를 사용하여 소비 전력을 줄였는데 이전 프라임 제품의 경우 직접 측정해보니 대략 시간당 45W, 이번 제품의 경우 시간당 약 25W 정도로 소비 전력이 줄어든 게 보였다. 물론 이건 개인이 측정한 거고 모든 환경을 동일하게 맞추진 못해서 오차가 있을 듯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성능시험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신제품의 경우 한 달간 약 34kW의 소비 전력량을 보여줬는데 이전 세대 대비 10% 정도 줄었다고 한다. 나도 그렇지만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린지 잘 안 와닿지. 전력량 요금 1단계 기준 한 달 사용 비용이 3,570원인데 이건 누진세 적용 안 된 수치 내에 mon에서 또 헷갈리잖아. 이럴 때 개인적으로 가장 손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익숙한 가전과의 비교가 가장 직관적이다. 이 제품은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동일한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는 냉장고와의 비교가 가장 좋은데 그 회사 사장실 같은 데 놓고 손님 오면 주스 꺼내는 위아래 양문형 499리터짜리 작은 냉장고 뭔지 알지? 그게 한 달 사용 소비 전력이 33kW로 이번 신제품과 전력 소비량이 거의 비슷하다. 개인적으로 가전 소비 전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라 이 제품이 내가 이런 소형 냉장고를 하나 더 집에 놓는 수준의 전기를 더 쓸 정도의 값어치를 하냐라는 가치 판단이다. 때문에 소비 전력은 단순 숫자에 따라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객관적인 영역이라기보다 개인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높다 낮다가 결정되는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보는데 여름철 미친 벌레와 돌아버린 냄새로 가득 찬 그 악마의 가차 음스 상자를 열 필요가 없다. 내 지난 2년 반의 경험상 이것만으로도 이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지불할 만하다고 본다. 진짜 삶의 질이 미친 듯이 상승한다. 세 번째로 내부 용량이 커졌다. 1세대가 20리터, 2세대 1, 2인 가구용 프라임이 14리터인데 이거 내부 용량이 22리터로 실평수 넓게 잘 뽑혔다. 덕분에 부피가 큰 채소류 음스들을 처리하는데 더 편리해졌다. 네 번째로 뚜껑 개폐 형태 개선이다. 이전 모델의 경우
경우 이 상부 입구가 고정이 안 되는 형태다. 때문에 이거 앞으로 좀만 기울어져도 무게 때문에 꽤 세게 다치는데 이때 손가락을 찌은 일이 있었다. 이 제품의 경우 이 상부 입구가 기울어져도 고정이 되는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 이전처럼 손가락을 다칠 염려가 없었다. 추가사항, 내가 이 제품을 초장기로 쓰면서 미생물 처리기 관련하여 꼭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AS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익숙치 않은 영역이라 실수로 인한 고정이 생기기 쉬운 가전이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만큼 AS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내가 사용한 모든 가전과 생활용품 통틀어 삼성과 LG급을 제외하고 서비스의 대응 수준, 신속한 처리 속도, AS의 범위, 친절함, 후기를 통한 다양한 AS 사례 등을 종합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한 두 개의 브랜드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전에 소개했던 접이식 카트를 판매하는 파인드 프로덕츠라는 회사였고 다른 하나가 링크를 판매하는 비엔테크였다. 나 또한 생분해 비닐 사건으로 인해 고장이 난 적이 있었고 아버지 또한 미역이 뒤엉키면서 고장이 난 적이 있었다. 고장이 날 시 대기업급이 아니라면 대부분 AS를 택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때 박스가 필요하다. 근데 이 박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다 버리지. 이거 로청 AS 한 번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 박스 없다고 하면 난 뭘로 해버리는 브랜드들도 정말 많다. 근데 박스가 없어도 배송용 박스를 정말 신속하게 보내줄 뿐 아니라 처리 과정이 정말 매끄러웠다. 그냥 AS를 떠나서 제품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진짜 친절하게 대응해준다. 별평, 내 리뷰를 보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난 추천이라는 단어를 정말 거의 안 쓴다. 초장기로 사용해서 검증하고 최소 5명 이상의 주변 지인들의 직접 사용 데이터와 수백 개의 후기 데이터를 교차 검증한 후에 대중적으로 보편적인 만족도를 가지는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삶의 질을 올려주는 제품에 비로소 추천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그게 바로 가전 3대장, 건조기,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다. 근데 난 여기에 이제 브랜드를 떠나서 음식 처리기라는 제품군이 추가된 가전 태왕 사신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정말 음스 처리기는 사랑이다. 방식과 브랜드를 떠나서 꼭 하나 들여놓기를 추천한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